6월 17일 오늘 아침 대구에서 좀 해괴한 일이, 해괴하다? 글쎄요. 좀처럼 보기 힘든 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좀처럼 보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15회 대구 퀴어 문화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구 경찰이랑 대구시 공무원들 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퀴어 축제는 매년 합니다. 물론 이제 서울에 이번에 서울시청 앞에 그 퀴어 축제는 아마 뭐 서울시에서 허가나 했나 아니면 다른 쪽에 우선권을 줘갖고 다른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쨌든 대구에서 하는 동성로 쪽에서 하나 봐요. 근데 이제 대구 중구, 대구 대중교통 전용 지구, 그러니까 이제 행사 차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마이크라든가 이런 거, 단상이든, 단상에 그 물품을 실은, 오늘 9시 30분쯤에 오전에 차량이 그 지구로 들어서자 대구 공무원들이 행정 대집행이라고 해서 마로 막았는데, 문제는 대구 경찰이 그 공무원들을 막았었다는 거예요. 뭐 내용을 알아보면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 퀴어 문화 축제가 도로를 불법 점거하는 집회라고 대구시는 본 거고, 그리고 이제 동성로 상권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 뭐 대구시 뭐 홍준표 이런 애들 뭐 다 비슷한 얘기겠죠. 그래서 행정 대집행 형식으로 도로 위에 부스를 설치하고 뭐 이런 집회 준비 이런 거를 차단하려고 이제 밀어붙인 거고, 근데 문제는 경찰은 자기네들의 정당한 친구가 들어온 집회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집회 내용대로 거기 도로 위에 버스를 다니지 못하게 우회시키고 공간을 확보해 주려고 했고, 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문화축제를 막으려는 쪽과 그냥 원래 신고된 대로 그냥 하려는 측이 충돌한, 사실은 이런 일은 사실은 거의 안 벌어지죠. 왜냐하면 아무리 이제 뭐 이 시장이 뭐 다른 당 시장과 이제 말하자면 정권이 다르고 뭐 또 경찰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대부분은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쪽에 정보관들부터 저쪽에 그 시라든가 이런 데에 우리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얘기가 안 된 건지, 이게 도대체 안 될 리가 없거든요. 사실 경찰의 집회 관리 같은 거에 어떤 방식을 조금 아는 저로서는 분명히 관련된 경찰서나 아니면 지방청에 관련된 경비 인력이라든가 또 정보관들이 이러이러할 거니까 어떤 뭐 대구시나 협조 요청한다 뭐 이런 거 다 합니다. 근데도 이런 충돌이 벌어졌다는 건 하나 가능성, 홍준표가 어떤 일종의 액션 플랜인 거죠. 실제로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집회를 관리하는 거는 어차피 경찰이니까 경찰이 이거를 허가해 준 거, 그러니까 집회 허가가 아니죠. 집회 어차피 뭐 신고니까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충돌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높이고, 그래서 뭐 어차피 뭐 대권이든 뭐든 그런 걸 하려고 하는 어떤 수작, 뭐 사실 그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고, 그걸 이제 반증하는 건 충돌한 1시간 뒤에 10시 25분에 홍준표가 거기 도착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대구경찰청장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근데 그 다음 논리가 좀 궁색한 것은, 법원은 집회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공공도를 점거하라고 하지 않았다.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아니 집회는 당연히 도로에서 하는 거고
그 도로에 이 관리는 경찰이 하는 거니까, 경찰이 그 신고된 대로 통제를 하는 거는 경찰의 고유 업무고, 그걸 안 하면 또 본인들이 고소를 당하고 법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은 원래 그대로 한 거고, 근데 그럴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홍준표가 일종의 튀는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지금 상황은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대구경찰청장이라고 해봤자 흔히 말하는 임명직이고, 임명직이라는 게 이제 언제든지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생각해 보시면 지가 마음대로 사실 못 하거든요. 네? 오늘이라도 이런 문제 있다고 바로 보직 해임되고 그럼 뭐 대구경찰청장 하루살이입니다. 이게. 근데 대구시장은 그렇지 않죠. 이건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건 뭘 하든 그거하고는 뭐. 근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사실 보지 못한 겁니다. 이게 뭐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권 내에서의 또 다른 야당, 그때 야당의 뭐 이런 거라 하더라도 그래도 대부분은 얘기하고 그러면서 대략적으로 이제 뭐 지들끼리 안에선 싸워도 바깥에서는 이제 얼추 맞춰서 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경찰 기동대가 공무원 대구시청 공무원들을 방패로 밀어내는 상황은, 이거는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를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거는 이런 모습은 시민한테 보여주면 안 되는 거고, 다만 어떤 과정상의 책임은 분명히 대구시장한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어쨌든 전체적인 권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실제로 이 기업 축제를 한다는 건 이미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전부터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이미 다 아래 단위에서 다 얘기가 됐을 겁니다. 해도 요 정도, 그리고 또 반대 집회는 또 저쪽에서 하고, 여기는 이렇게 보호하고, 보통 이렇게 다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500명이나 넘는 대구시라든가 구의 공무원들 동원해서 아예 대집행을 한, 글쎄요, 이거는 좀. 근데 이제 사실 홍준표라는 사람이 검사 출신이고, 뭐 정치인도 정치 오래 하면서 꼼수만 늘고, 또 그러니까 법자랄들이죠. 법자랄이라고 해서 법꾸라지, 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어디가 사퇴하거나 경남도지사 사퇴하거나 뭐 여러 가지에서 법을 너무 잘 알아갖고 이렇게 진짜 민주주의적인 대의의 어떤 정치가 아니라 꼼수 법을 잘하는 법꾸라지 시객 정치, 꼼수 정치에 익숙한, 결국 이것도 사실 저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상황이라고 봅니다. 글쎄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전 잘 모르겠지만은 너무 그릇도 작고, 물론 대구가 보수적인 건 맞습니다만 보수 하나로 대통령이 될 수 있나요? 어쨌든 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좀 특이한 상황이 벌어서 한번 설명 한번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친한 친구 하나가 있는데 교육계에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건데, 갑자기 대통령이 수능을 뭐 쉬운 수능을 내라는 둥, 뭐 실제로 쉬운 수능을 내라는 거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범위 바깥에서 뭐 내지 마라,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뭐 범위 바깥에서 내면 안 돼. 근데 문제는 관행이란 것이 있고, 또 문제를 출제하는 교육 전문가들, 그게 사실 뭐 대통령실이나 뭐 대통령이나 뭐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잘 모르겠지만은, 뭐 그게 뭐 사교육 업체와
아니면 뭐 교육 관료들의 일종의 뭐 카르텔이거나 뭐. 근데 어쨌든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러면 말을 좀 쉽게 말하면 좀 곱게 할 수 있지 않냐. 근데 이 사람은 좀 근데 스타일이 거친데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교육이 100년이 되게 이런 말 해봤자 의미 없는 거고, 어쨌든 수능을 몇 달 앞둔 애들한테 좀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건 아니냐, 그런 것도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더 이게 카르텔이라는 얘기를 딱 하면서 들으면서 느낀 얘기는, 혹시 이건 아닐까? 대통령이라든가 검사들, 대통령실에 있는 검사들, 혹은 지금 정권의 핵심리 중에 핵심이라고 하는, 그게 누구든 간에 특수부 검사들이라든가 검사들, 혹은 이 안쪽에 있는 아주 코어들의 생각은 사실 이런 것이 아닐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교조가 예전에 무슨 교육연구소, 서울대 파리학번들, 아니면 서울대, 그러니까 그 언저리에 있는, 조국도 비슷한 학번이죠. 그러니까 서울대의 소위 좌파들, 강남 좌파들. 얘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적지 않은 애들이 이 강남의 사교육시장에 들어갔고, 그 사교육시장에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교육 업체들, 그것을 만들기도 하고, 그 안에서 지분을 갖기도 하고, 또 그들 중에 하나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하는 의원입니다. 이름만 쳐도 외자인. 그러니까 그걸 의심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쪽을 타겟팅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즉 말하자면 이런 생각이죠. 옛날 운동권들이 정교조 혹은 강남 좌파 이런 쪽을 장악해서 사교육업체를 장악했고, 그들과 이제 그 교육 관료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행시를 친 교육 관료들과 이런 애들이 결탁을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사교육 시장의 큰 손이 됐고, 그 사교육 시장의 큰 손들이 결국은 이재명이 아니라 누가라도 야 쪽에 있는 애들의 돈줄이거나 아니면 그쪽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의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제가 아까 친구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걔도 이제 사교육업체에 있고, 그리고 그 비슷한 애들도 저는 많이 압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저희 학번이나 학번 위아래 쪽에서 예전에 정교조 라거나 아니면 그 근처에 있던 애들, 그 중에서 또 그 언저리에 있던 애들이 무슨 교육업체를 만들었는데 떼돈을 벌었대더라. 사실 저는 그때 그런 걸 보고 사실 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 사실 아시다시피 이 수능 위주의 입시에서 수시, 그러니까 스펙 이런 거 쌓는 걸로 가면서, 사실 저도 그때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이 수능 위주의, 시험 위주의 어떤 입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강남이나 학원을 다닐 수 있는 애와 못 다니는 애, 이 차이라고 하면 결국은 줄세우기고, 맨 위에 서울대가 있고, 결국은 그런 강남의 사교육이 결국은 이런 거 만드는, 그럼 그렇지 않은 내신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시험이 아닌 다양한 방식의 입시 방법을 통해서 강남에 있는 그 사교육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이 좋은 대학을 합격할 수 있는 서울대 농어촌 전형도 있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많은 전형들. 이런 순진한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오히려 스펙 쌓기 위해서 표창장 만들고 스펙 쌓고 인턴하기 위해서 난리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이 소위 강남 좌파, 운동권 빨갱이들이라고 하는,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그런 부모를 둔, 근데 강남 좌파인 애들이 오히려 시험을 안 보고 우회해서
뭐 이렇게 스펙을 쌓아서 로스쿨도 가고 서울대도 가고 더 난장판이고 개판을 만들어 놨고 더더욱 사교육 시장은 더 크고 그 핵심에 결국은 서울대 빨갱이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게 뭐라고 부르든 아니면 운동권 중에서 이제 뭐 예전에 운동권이었는데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하다가 결국은 교육업체에 해서 거기에 이제 교육 관료가 된 애들이랑 결탁하거나 뭐를 해서 결국은 또 돈을 벌고 막대한 자본을 모아서 지금의 사교육을 유지하는, 저도 그 얘기를 들을 정도면, 그리고 그런 애들이 적지 않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나 윤석열 주위에 있는 검사들이 그걸 못 들을 리가 없고, 사실 그 혜택을 받은 것도 역시 한동훈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동훈의 자녀들 혹은 그 비슷한 애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생각을 이렇게 돌리면은 결국은 민주당의 돈줄을 끊기 위해서는 되게 단순하게 저기를 박살내고, 명분이야 되게 좋죠. 예? 이 사교육 시장 뭐 누구나도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 다 아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나도 그런 생각을 해봤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또 옛날에 제가 운동권이었는데, 그리고 쟤는 적어도 뭐 정교조라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뭐 교육운동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 막 했던 애인데, 지가 결혼하고 어디에서 뭐 하다가 어디 강남에 사교육 뭐 어떤 무슨 일타 강사가 됐더니 뭐 100억을 벌었대, 200억을 벌었대. 그러고 나서 지 새끼들은 다 뭐 이제 저 스펙 싸게 해서 자기가 나오네. 제가 고대를 나왔으면 고대 나오고 또 좋게 또 서울대 보냈다고 좋다고 낄낄거리고 막 술 한잔 한다 그러고, 그래 뭐 자식 뭐 좋지. 근데 네가 얘기한 건 사실은 그런 어떤 교육의 사다리를 통해서 이런 사교육을 안 받은 애들도 거길 갈 수 있게끔 하는 거 아니었어? 근데 결국은 네가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네가 욕하던 것이 네가 됐다. 너 자신이 된 거. 그거 좀 이상한데? 뭐든 손절. 저도 사실 그래서 그 예전에 많이 알았던 옛날에 문동권이었던 애들도 시작해서 지금 뭐 그런데도 일타 강사하는 애들, 뭐 그 어떤 교육 관련된 어떤 기업에서 뭐 돈을 많이 벌었던 애들을 많이 압니다. 뭐 누구누구 찍으면 금방 알 겁니다. 별로 저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근데 뭐 걔들 변명은 그거죠. 어차피 세상을 못 바꾼다. 그러니까 내 새끼라도 그냥 뭐 내가 나온 대학교 정도 보낸다. 그래, 뭐 그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너는 기득권자가 된 거고, 어디 가서 좌파라 말하지 마라. 어디 가서 운동했다는 얘기 하지 마라. 쪽팔린다. 그냥 돈 벌고 돈 뭐 몇백억 벌어서 이민을 가든 그냥 조용히 누릴 거 누리면 살아라. 근데 그게 되나요? 왜냐면 그것을 밥 먹고 살았는데, 그럼 걔네들이 또 강남의 대치동에 좀 큰 학원들이나 뭐 입시업체들 차려놓고 그걸로 또 돈 벌고, 그 돈 버는 걸 또 교육관료들과 또 이제 로비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시험 문제 뭐 입시를 좌지우지하고, 그 생각이라고 하면 사실 이 생각을 나도 하고 내가 똑같이 뭐 아파하게 반복하지만 하면은 윤석열이나 윤석열 주위에 있는 검사들이 못 들었을 리 없는 거고, 그런 애들이 지들이 뭐 한다고 하고 민주당에 말하자면 선거판에 개입해서 자금을 지원한다 막 했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언젠간 한번 제대로 손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게 지금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단순히 말실수가 아닐 거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뭘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꽃이다 이 새끼들아, 사교육체, 강남 좌파 새끼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들의 이중성, 소위 말하는 강남 좌파들의 이중성,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민주당의 소위 말하는 때로 몰려다니는 애들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의 상당히 그런 이중적인 애들, 마치 지들이 뭐 정의롭고 민주에 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뒤로는 호박씨 까고 소위 조국 같은 애들, 뭐 비슷한 그런 애들 많지 않습니까? 그들은 싫습니다. 그들이 그런데 그렇다고 민주주의라든가 정의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검사애들이 혹시 내가 생각한 그걸 노리고 있나? 그러면은 사실 준비는 꽤 해왔을 텐데 결국은 어차피 내년 선거가 어쨌든 총력 승부라고 하면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다. 영 엉뚱한 얘기는 아닐 것 같다.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제 말이 틀렸을 수도 있고 저도 꼴보기 싫은 인간들, 소위 조국이라든가 강남 좌파 지새끼들은 자기보다 더 자기하고 똑같은 자기보다 더 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펙을 돈 주고 사고 그리고 이 교육 시스템, 뼈와 살이 갈리는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수백억 넘게, 수십억 넘게, 수백억 넘게 벌고 수천억까지 벌고 있는 인간들 꼴 보기 싫지만 꼴 보기 싫을 거예요. 전 이런 기사를 보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면 저도 깜짝 놀라죠. 근데 사실 깜짝 놀랄 건 없습니다. 일타 강사 유대중 이적 소송에서 메가스터디하고 스카이에드 이적하고 근데 여기서 물어줘야 될 게 75억, 40억, 원래 소송은 200억, 400억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강남에 있는 이런 최상위급의 일타 강사들 보세요. 이게 무슨 과목이든 얼마 전에 영어 아니면 사회 그런데 나왔던 이지영 강사, 그 사람 몇백억 번다고 자기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차가 고급 외제차만 5대 자기가 그 차가 있는지도 모르는, 물론 그건 농담이겠지만 그렇습니다. 사교육 시장은 이미 트레이드 비용만 해도 몇백억이 넘습니다. 지금 이 유대종 일타 강사의 국어입니다. 국어 강사. 논술과 국어, 저때 국어는 그냥 점수 맞는 과목인데 그 뒤에 국어가 어떻게 됐습니까? 논술로 되고 국어라는 과목이 실제로는 논리 철학 관련되고 하면서 그거 알려고, 그거 배우려고 학교에서는 안 가르치니까 사교육 엄청나게 돈, 전통적인 영수는 물론이고 국어가 엄청나게, 그 국어를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생각해 보시면, 예? 그 과정을 바꾸고 거기서 막대한 사교육 시장에서 이득을 얻었던 사람들 누굴까요? 제가 아는 걸 윤석열이 모를까요? 글쎄요. 어쨌든 여러분 보시면 상상을 초월하는 돈입니다. 이 트레이드 비용부터 요즘 일타 강사부터 시작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드라마에도, 그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애가 그 사회 쪽에 또 일타 강사인데, 그러니까 A 학원에서 B 학원 옮기는데 100억이라고 합니다. 그게 벌써 10년 넘은 얘기입니다. 기가 막히죠. 가르치는 거 봐봤자 거기서 거긴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봤자 그럼 넌 우리 가르칠 수 있어? 나 그게 못 가르치죠. 근데 참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참 분명히 우리나라의 교육이라는 게
개판이고 뭔가 좀 뭐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근데 뭔가 손을 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손을 잘못했다가 진짜 다 죽을 수도 있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 정도 생각이 없이 교육개혁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웃긴 거고, 교육개혁이라는 게 단순히 입시제도 하나 바꾸고 또 시험제도 하나 바꾸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뭐 사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걸 또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마 터지고 소수의 소수 문서제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지금 이 사교육청에 손을 대려고 하는 거라고 하면은 예전역의 교육개혁하고는 관련 없는 거죠. 그건 정적을 손보겠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고 아마 제가 맞을 겁니다. 지금 하는 꼬락서니를 봐서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계속 민주당이라든가 그쪽에 있는 애들도 싫어하고 또 그 소위 강남좌파 언저리에 있는 애들도 극혐하는 것도 사실 이런 겁니다. 지들만 잘났어. 지들만 정의로워. 그런데 해는 꼬락서니 보면 지새끼들은 다 서울대 가야 돼. 지새끼들은 다 이런 어떤 교육 사다리에서 안전하고 안정하게 다. 근데 그 밑에 있는 애들은 학폭에 성적 때문에 자살하고 뭐 난장판이죠. 이거 한번 볼까요? 교육청 학폭위 결과에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일가족 6명이 A씨, 그의 아들 셋, 딸 하나, 6명이 춘천교육지원청에 휘발유를 가지고 들어와서 불을 지르려고 했습니다. 경찰관 5명한테 휘발유를 뿌렸어요. 고등학생 아들이 생활지도교사로부터 폭력을 당했는데 이게 학폭이 아니다 라고 서면 통지를 받았어요. 가족 중 일부는 분신하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물론 저는 이 사람들의 행위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가 아이들까지 다 해서 부모와 휘발유 뿌리고 분신하겠다고 하고. 근데 뭐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가족 전체가 가서 아이 하나가 만약에 학폭으로 맞아서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하면 부모가 가서 거기서 누구를 뭐 멱살잡이라도. 근데 이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가서 우리 분신할 거예요? 그냥 이 가족이 이 또라이 같은 가족들 이렇게만 얘기하기는 좀 뭔가 좀 찜합니다. 뭐 잘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의 교육 학폭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손을 댄 건 아니지만 갑갑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